한도연 회장의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사진과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죠. 도연은 딸 한지윤이 건넨 약혼자의 프로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박민준, 32살, 서울 시내 중형 은행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 속 민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미소, 정갈한 정장 차림. 도연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이력을 확인했죠. 일반 가정 출신,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 졸업, 특별한 배경 없음. 왜 하필 이런 남자를? 도연은 중얼거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서류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도연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들고 비서 김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상무, 박민준이란 사람 있지? 신원 조회 좀 해봐. 금융거래 내역이랑 인간관계까지 전부. 전화기 너머로 김상무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도연은 짧게 알았다는 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상무가 두툼한 파일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어요. 도연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죠. 깨끗한 신용 기록, 성실한 근무 태도, 고객 만족도 상위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이게 다야? 예, 회장님. 특별히 문제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도연은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업 초창기,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동업자가 거금을 들고 사라진 일. 그때의 배신이 도연을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만든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었죠. 사람은 직접 봐야 알아. 서류로는 모르는 거야. 도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김상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따님께서 직접 만나보시라고 하셨는데요.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해.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윤이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도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들어오라고 했죠. 지윤은 아버지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준 오빠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도연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지윤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죠. 이번 주는 일정이 너무 바빠서 안 되겠구나. 지윤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도연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걱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책상 위 전화기를 다시 집어든 도연은 김상무에게 연락했습니다. 박민준의 근무 스케줄이랑 담당 업무, 은행 배치도까지 전부 파악해. 자세할수록 좋아.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도연은 드레스룸 앞에 서서 평소와 다른 옷을 꺼내 들었어요. 낡은 점퍼와 색바랜 면바지, 해진 운동화. 옷장 구석에 보관해둔 오래된 옷들이었죠. 도연은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며칠 동안 기른 수염을 그대로 뒀어요. 명품 시계와 반지를 모두 벗어 금고에 넣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평범한 노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김상무가 방으로 들어왔다가 회장의 모습에 놀라 멈춰섰어요. 회장님, 그 차림은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혼자 움직일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김상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죠. 도연은 운전기사 없이 직접 오래된 소형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한 은행 지점 앞에 멈춰 섰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운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를 반복했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행 건물로 걸어가는 도연의 걸음은 천천히였어요. 허리를 약간 구부정하게 만들고 발걸음도 일부러 느리게 옮겼죠. 자동문이 열리고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일 오전이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대기 중이었어요. 도연은 번호표 발급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살펴보다 대출 상담 버튼을 눌렀죠. 기계에서 뽑아진 번호표에는 대출 상담 23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4개의 창구에서 직원들이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1번 창구에는 젊은 여직원, 2번에는 중년 남성 직원, 그리고 3번 창구. 거기 박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민준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민준은 70대로 보이는 노부부를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류를 내밀고 민준은 그것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죠. 할머니가 무언가 묻는 것 같았어요. 민준은 고개를 들고 할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다시 잘 안 들린다는 듯 손을 귀에 댔어요. 민준은 인내심 있게 같은 말을 더 크고 또렷하게 반복했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어요. 민준의 얼굴에는 짜증이나 불편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노부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걸어갔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제 모습이 더 단정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맑고 진지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연은 일부러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대출을 좀 받고 싶은데요. 생활비가 필요해서.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네, 어떤 종류의 대출을 원하세요? 신용대출인가요? 아니면 담보대출인가요? 도연은 주춤거리며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민준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프린터에서 용지 한 장을 꺼내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시선은 진심 어린 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생각했죠. 연기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은 프린트한 용지를 도연 앞으로 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대출은 크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뉩니다.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받으시는 거고 담보대출은 부동산 같은 담보를 제공하셔야 해요. 도연은 용지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씨가 빽빽하게 인쇄된 서류였습니다. 이게 다 뭔지 잘 모르겠네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펜을 꺼내 용지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죠. 여기 보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신분증,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도연은 일부러 같은 질문을 다시 했어요. 소득증명서요? 그게 뭔가요? 급여 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말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면 회사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거 준비하기 어려운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는 다시 용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죠. 서류가 없으면 대출 심사가 어렵습니다. 은행에서는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도연은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민준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의도였죠. 그래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민주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어요. 그는 대출 상품별 조건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옆 창구의 젊은 여직원 최 대리가 슬쩍 이쪽을 쳐다봤어요. 대기 고객이 많은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연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필요하신 서류부터 준비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저쪽에 있습니다. 민주는 공손하게 방향을 가리켰어요. 도연은 천천히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변장한 모습을 다시 확인했죠. 지금까지 민준의 태도는 완벽했어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무시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도연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민준의 창구 앞에는 이미 다른 고객이 앉아 있었어요. 30대로 보이는 남성 직장인이었죠. 도연은 다시 대기석에 앉아 민준을 관찰했습니다. 민준은 직장인에게도 똑같이 공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친절하게 설명했죠. 직장인이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자 민주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약 15분이 지났습니다. 직장인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민주는 다음 번호를 불렀어요. 도연은 다시 3번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서류 준비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가려고요. 민주는 서랍에서 명함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에는 3번 창구 박민준 고객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연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민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그는 주머니 속 명함을 만졌죠. 첫 번째 시험은 민준이 통과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른 도연은 김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준비해. 더 확실하게 확인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김상무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도연은 시동을 걸고 은행을 떠났죠. 백미러에 비친 은행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흘이 지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한도연은 다시 같은 변장 차림으로 은행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가방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짜 신분증, 위조된 재직 증명서, 허위 소득 자료, 모두 전문가가 만든 것이라 겉보기엔 진짜와 구별이 어려웠어요. 도연은 은행 안으로 들어가 번호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3번 창구로 걸어갔죠. 마침 민준의 창구는 비어 있었어요. 또 오셨네요. 서류 준비하셨어요? 민준은 도연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어요.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민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용대출 3천만 원 신청하려고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분증부터 확인했어요. 그리고 재직 증명서를 집어들었죠. 발급 날짜를 확인하고 회사 직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소득 증빙 자료도 꼼꼼히 살폈어요. 도연은 민준의 느린 작업에 일부러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다른 은행은 이렇게 안 까다롭던데. 민준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대출 심사는 정해진 절차가 있어서요. 절차가 뭐 그리 중요해요. 빨리 좀 처리해줘요.
도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슬쩍슬쩍 이쪽을 쳐다봤어요. 민주는 당황하지 않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직 증명서의 직인 부분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봤죠. 그리고 컴퓨터로 해당 회사의 공식 양식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도연은 책상을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확인?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재직 증명서 양식이 조금 달라 보여서요. 민준의 말에 도연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달라 보인다고요? 회사에서 정식으로 떼온 건데 무슨 소리예요? 민준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소득 자료를 다시 펼쳐 항목별로 확인했죠. 세부 내용을 하나씩 대조하며 메모를 했어요. 이때 지점장인 조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민준의 어깨 너머로 상황을 살폈어요. 무슨 일이야? 서류 검토 중입니다. 부장님. 조 부장은 대기 고객들을 힐끗 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객분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 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부장님. 민주는 고개를 숙였지만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도연은 조 부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직원이 자꾸 트집을 잡아요. 서류가 이상하다면서요. 조 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박 대리,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민주는 재직 증명서를 부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직인 형태가 회사 공식 양식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소득 자료의 일부 항목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 부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깐 살펴봤어요. 하지만 그는 곧 서류를 민준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래도 고객이 기다리고 계시잖아. 일단 진행하면서 확인해.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들고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죠. 죄송하지만 발급 기간에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본색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 날 의심하는 거요? 내가 거짓말쟁이처럼 보여요?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일제히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대기 중이던 40대 남성이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민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확인 절차일 뿐이에요. 확인 절차? 다른 은행은 이런 식으로 안 하던데요. 도연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옆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최 대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주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당신이 날 사기꾼 취급하잖아. 도연은 목소리를 더욱 높였어요. 조 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도연과 민준 사이에 서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고객님, 저는 이 지점의 부장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직원이 내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서 대출을 안 해준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도연은 조 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조 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민준을 돌아봤어요. 박 대리, 정확히 뭐가 문제야? 민준은 재직 증명서를 부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직인이 회사 공식 양식과 다릅니다. 소득 자료도 항목별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도연은 부장에게 다가섰죠. 부장님,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멀쩡한 고객을 이렇게 대해도 돼요? 조 부장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는 민준과 도연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은 무슨, 다른 직원 불러주세요. 이 사람이랑은 얘기 안 하겠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은행 입구 쪽에 서 있던 경비원 박 씨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조 부장은 손을 저으며 경비원을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조 부장은 민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대리, 고객을 VIP 상담실로 모셔. 내가 직접 상담하지.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죠. 부장님, 하지만 이 서류는 일단 상담실로 모시라고. 조 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민이 가득했어요. 도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상담실은 필요 없어요. 이런 은행에서는 대출 안 받겠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거칠게 집어들었어요.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민준이 몸을 숙여 서류를 주우려 했지만 도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요. 손대지 마세요. 도연은 서류를 가방에 구겨 넣고 은행 출입구로 향했어요. 그의 뒷모습은 분노로 가득한 노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도연이 밖으로 사라졌어요.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조 부장은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부장실로 와.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부장을 따라갔죠.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최 대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번 창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민준이 메모한 종이만 남아 있었죠. 대기 고객들은 다시 번호판을 응시하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부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조 부장은 책상 앞에 앉아 민준을 쳐다봤어요. 민준은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앉아. 조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방금 무슨 일이었는지 설명해봐. 민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께서 제출하신 서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어떤 문제? 조 부장은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민준은 가방에서 자신이 메모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의심스러운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재직 증명서의 직인이 회사 공식 양식과 다릅니다. 직인의 테두리 선이 미묘하게 다르고요. 글자 간격도 일치하지 않아요. 민준은 메모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소득 자료의 세부 항목도 이상합니다. 4대 보험 공제액이 실제 소득과 맞지 않아요. 조 부장은 메모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확실해? 네, 확실합니다. 제가 5번도 넘게 확인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조 부장은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고객을 저렇게 불편하게 만든 건 문제야. 부장님, 만약 문제가 있는 서류로 대출을 승인했다면 은행에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준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 부장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고객 응대 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어.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분간 대출 업무에서 빠져. 예금 창구만 담당해. 부장님, 결정이야. 나가봐.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어깨는 더욱 축 처졌습니다. 부장실을 나서는 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같은 시각 한도연은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더군. 원칙을 지키려 했어. 그럼 이제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상무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회장님, 그 직원이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김상무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어요. 그것도 시험이야. 압박을 받아도 신념을 지키는지 봐야지. 김상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지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은행에서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 민주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서류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 고객이 화를 낸 것, 부장에게 질책받은 것까지. 지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오빠는 잘한 거야.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고객한테는 너무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민준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오빠가 그 서류 그냥 통과시켰으면 어떻게 됐겠어? 은행도 손해보고 오빠도 책임져야 했을 거야. 지훈의 말에 민주는 조금 위안을 얻었어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힘내, 오빠. 오빠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전화를 끊고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민주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죠.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은행 지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1번 창구에 앉아 예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오전 9시 30분, 은행 입구로 3명의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들은 곧장 조 부장에게 다가갔어요. 본사 감사팀입니다. 선두에 선 남성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조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감사팀이요?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 발생한 고객 민원건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 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 네. 잠시만요. 조 부장은 급히 지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나와 감사팀을 맞이했죠.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시죠. 지점장은 감사팀을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민주는 창구에서 그 모습을 힐끗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회의실에서 감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고객 민원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CCTV 영상과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 부장을 쳐다봤어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30분 후 감사팀은 필요한 자료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들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이 제출했던 서류 사본을 면밀히 검토했어요. 감사팀장이 확대경으로 재직 증명서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이거 이상한데요? 옆에 있던 감사팀원이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항목이 맞지 않습니다. 감사팀장은 노트북을 열고 외부 전문기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회신이 왔어요. 감사팀장은 메일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는 지점장과 조 부장을 불렀어요. 이 서류들은 모두 정교한 위조 서류입니다. 지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조요? 네, 재직 증명서의 직인부터 소득 자료까지 전부 가짜입니다. 조 부장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사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걸 발견한 직원이 누구죠? 조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민준 대리입니다. 불러주세요. 민주는 회의실로 호출됐어요.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감사팀장이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대리님, 어제 서류 검토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네,
이 서류들은 모두 위조였습니다. 만약 대리님이 통과시켰다면 은행은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을 뻔했어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조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민준을 쳐다봤어요. 박 대리,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오해했어. 민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은 바로 그때 지점장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죠.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점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민준과 조 부장을 번갈아 봤어요. 본사 경영지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점장은 침을 꿀꺽 삼켰죠. 어제 그 고객이 한도연 회장님이셨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조 부장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게 임직원 평가를 위한 테스트였다고 합니다. 감사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거예요.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감사팀장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직접 방문하신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은행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뒷문을 열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한도연이 차에서 내렸죠. 비서 김상무와 수행원 2명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은행 입구에는 지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도열해 있었어요. 민준도 그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지점장이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도연은 로비를 가로질러 3번 창구로 걸어갔어요.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죠. 도연은 3번 창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쳐다봤어요. 민준은 어제의 그 노인이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박민준 대리. 도연이 민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은 황급히 앞으로 나왔어요. 네, 회장님. 도연은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 한번 하지.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의 악수는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무례하게 굴었네. 미안하오. 민준은 눈을 깜빡이며 도연을 쳐다봤어요. 아, 아닙니다. 자네는 원칙을 지켰어.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지. 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벙긋거렸어요. 도연은 주변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직원이야말로 은행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직원들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최 대리는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조 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박 대리를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 부장은 민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은 조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부장, 직원을 제대로 평가하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시오. 조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은행 입구로 한지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본사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지윤은 아버지와 민준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상황을 단번에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도연은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민준 씨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지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민주는 지훈과 눈을 마주쳤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죠. 도연은 은행을 나서기 전 민준에게 다시 다가갔어요. 앞으로도 지금의 원칙을 잃지 마시오. 사람은 그럴 때 가장 아름답소.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민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김상무를 돌아봤어요. 박민준 대리의 인사 기록을 본사에 특별 보고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지훈과 함께 은행을 나섰습니다. 세단이 천천히 출발했어요. 민주는 창구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원칙이 결국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최 대리가 다가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 씨, 정말 대단해요. 조 부장도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박 대리, 앞으로 더 기대하겠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한도연 회장의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화면에는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직함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카메라는 회장이 들고 있는 커피잔을 클로즈업했어요. 잔 옆에는 민준의 명함이 놓여 있었죠. 3번 창구, 박민준 고객 담당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과 지훈은 도연의 서재로 초대받았어요. 세 사람은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가시오. 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실루엣이 따뜻한 빛 속에 겹쳐졌죠. 서재 책상 위에는 민준의 명함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명함은 이제 단순한 명함이 아니었어요. 신념과 원칙을 지킨 한 사람의 증명이었습니다.